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으로 여야 관계의 협치의 물꼬가 터질까 이런 기대 많이 했었죠. 그런데 좀처럼 여야의 간극이 좁혀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5월 본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 아주 팽팽합니다. 5월 2일 날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되고 열리면 최상병 특검법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입장차가 계속 팽팽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입장차가 있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벌리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본회의 날짜 협의하라고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니 뭐 어제까지 만나봐야 알겠죠. 논의의 진척은 좀 있으신가요? 야당에서 강행하게 되면은 본회의 불참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협상하러 가니까 좀 기다려보시죠. 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가 불발되면서 5월 국회 본회의 개최 일정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국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5월 2일 본회의를 개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의장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정말로 너무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나서서 국회 열어달라고 의장한테 사정을 해야 돼요? 무슨 합의를 해오라는 협의를 하라니 그게 어디가 있어요. 출국을 저지하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여야의 5월 국회 일정 합의가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출국 저지까지 불사하겠다라면서 압박 수위를 아주 높이고 있습니다. 양당의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김진표 의장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궁금합니다만 지금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임기 말인데 김진표 의장이 2년 동안 국회의장으로서 펼쳐왔던 그 행보를 봤을 때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쉽사리 본회의를 열어주지 않는 그 행보를 이어가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협의가 안 되는 게 지금 그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뭐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네. 아니면 협의안 중간 정도의 지점에 있는 다른 안을 또 그 발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협의의 그 의지가 없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합의해오라는 거냐라는 주장을 계속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렇게 뭐 출국 저지까지 하겠다 이런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아하. 지금 국회의장께서 지금 혼자 놀러 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대표해서 지금 순방 일정을 잡은 것이고 심지어 여야 원내대표도 같이 가는 일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에 대해서 무슨 저지하겠다 네. 이런 것까지 가는 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물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합의를 안 하고 협의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계시나 네.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22대 국회의장 선거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국회의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금 저 발언을 하시는 분들 강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의 의지와는 달리 국민들께서 부정적으로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은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제1번으로 추진하는 처리하겠다는 법안이 최상병 특검법. 네. 이게 일단 표결로 치면 당연히 처리가 돼요. 하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단 말입니다. 재의결을 할 수 있는 날짜까지 계산을 해보니 민주당에서는 2일 날 무조건 그렇죠. 본회의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5월 정기 국회 본회의 내에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그게 한 15일 정도가 걸리고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재의결까지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가 임기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2일에는 반드시 열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5월 2일 국회가 열리면 처리하겠다. 조금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하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번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의제가 결정되지 않았던 영수회담에 본인의 A4 10장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 안에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지만 비공개 전환 과정에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듣고 온 이야기를 민주당에다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은 계속적으로 강공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 모습이 22대 국회까지로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인데 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이거 뭐 개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국회에는 관행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회의 왜 같이 엽니까? 그냥 여당 한번 회의하고 그다음에 야당 한번 회의하고 이렇게 해야지. 네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관행에 대한 거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동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또 한 가지가 이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미리 공세를 예측을 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게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바로 다음 날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졌던 스케줄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 국회의장이 누구냐. 민주당에서 지금 후보들이 서로 나서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하나를 저희가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요.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에 누가 오를지 정치권의 큰 관심사입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회의장 선호도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40.3%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 나눠서 국회의장 선호도를 살펴봤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추 당선인에 대한 선호도가 무려 70.6%가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추 당선인에 대한 선호도가 3.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찐명, 친명 좌장이라고 평가받는 정성호, 조정식 의원보다 추 당선인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의미 함께 또 한 가지가 여당에서는 아주 지금 피하고 싶은 인물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야당의 강력한 공세에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이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는 왜 저렇게 높은 지지를 받느냐. 일단 여성으로서 육선 의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그런 법무장관의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무조건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추미애 당선인이 그러잖아요. 기계적 중립하지 않고 나는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 그것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이 왔을 때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거여의 완력이 추미애 당선인으로 해서 더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고 그야말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런 입법 폭주가 시작될 것이다. 네.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네. 매우 낮은 수치가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까요? 민주당에서 아무리 그래도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또 밀고 나가는 것도 국민 여론을 고려치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저는 그 부분이 과연 우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하.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22대 국회에서는 개혁 입법을 확실하게 완수하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명하죠. 기계적 중립에 대해서 자기는 하지 않겠다. 지금 김진표 의장의 경우에 지금 5월 2일 국회 개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여야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세력의 지지자들 입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22대 국회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개혁 입법을 추진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보여지고 저는 물론 국회의장 선거 자체는 당선인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지난번 총선의 민의를 분명히 당선인들이 염두에 두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앞부분에 살펴봤던 원내대표의 선출 자체도 연기할 정도로 내부가 어수선한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 지금 공격 모드로 아주 한마음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번 주에 가장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